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다들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해서 사실 언론에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한길하고 이영돈 PD께서 이 영화를 같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동설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어딨나? 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에서 공명선거로 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자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그런 게 어딨나라고 하지만 그러면 있었으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같이 깨보는 게 정상이죠. 그것이 바로 어느 후보 유리하든 불리하든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리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통계상을 보게 되면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언론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전한길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있었다고 제 오른손목을 걸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더욱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영화 만든 이유는 다가올 6.3 대선에서도 이대로 가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전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 주신 건 어떨까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시지만 영화 속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학의 최고 권위자가 이런 투표 결과는 통계가 아니면 신의 개입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더 전문가입니까?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정성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계학과 교수 말하고, 그리고 허병기 인하대 교수님도 역시 똑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르면서 부정성이 어딨나? 라고 하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태양이 돈다라고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아니 지구는 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믿지 않았지만 결국 지동설이 다 옳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지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 되는데 이 영화가 국민들이 알려져서 그렇게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개봉관을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똑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조국, 감옥에 있는 조국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400여 개 넘는 스크린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하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더 위에 큰 힘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상영관을 주질 않습니다.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스크린을 확보를 못하도록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계는 90% 이상이 좌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뭐잖아, 이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한미 사령관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6.3 대선은 한미 관계의 교차점에 와 있다.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끼어지고 한미동맹 끼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 사령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자유민주가 지켜지고 법치 공정상식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도 끼어지고 결국은 친중국가, 친중정치 세력, 얼마나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보도된 걸 못 봤습니까? 대통령 관저 용산, 그리고 미 주한미 군이 있는 바로 옆에 1km 근방에 600여 평의 땅, 1천억의 땅 부동산 소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이 부동산이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부대 1km 근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년 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얼마 전에 똑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조국, 감옥에 가 있는 조국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400여 개 넘는 스크린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하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더 위에 큰 힘 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상영관을 주질 않습니다.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스크린을 확보를 못하도록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계는 90% 이상이 90% 이상이 좌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한미 사령관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6.3 대선은 한미 관계의 교차점에 와 있다.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끼어지고 한미동맹 끼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 사령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법치 공정상식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도 끼어지고 결국은 친중국가, 친중정치 세력, 얼마나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보도된 걸 못 봤습니까? 대통령 관저 용산, 그리고 미 주한미 군이 있는 바로 옆에 1km 근방에 600여 평의 땅, 1천억의 땅 부동산 소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이 부동산이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부대 1km 근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년 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입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이미 3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여의도 면적 7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그중 65%가 중국인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험한 시기인지.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잖아요. 대단히들 위태롭게 생각을 해요. 이제 6월 3일 선거, 6월 3일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전혀 80여 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가 6.25도 겪고 또 일제 치하에서 막 그 순환을 당하다가 자유를 찾아 좀 살만하니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또 IMF를 지나고, 근데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전에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좌초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빙산을 만나서, 그게 뭐였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항해를 하고 가던, 바다를 항해하고 가던 중에 빙산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리 거대한 유람선일지라도 회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은
별일을 다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회개할 테니 좀 참아주세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사람 채찍,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아직은 정말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걱정했던 것, 왜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했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누구도 해할 자가 없어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평안의 복음. 괜찮아, 무슨 일 일어난다고. 에이, 우리나라에 무슨 공산국가가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가 그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아이,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국가가 되고 무슨 뭘 통제한다고 그래. 아니,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도 조금만 잘못 걸렸다가는 그냥 막 국회에서도 탄핵시키고 뭐 어제도 검사들이 2분이 옷을 벗었어요. 탄핵당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되었는데도 너무 모멸감을 느꼈겠죠. 여러분 사실 그분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고 저는 정말 청문회 할 때마다 다 보진 않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총선, 지방선거, 이제 또 이거 뭐 끝나고 나면 그런 선거가 있는데 진짜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와, 청문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물건을 팔고 시장에서 시정 잡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고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국회의원들 꼭 세상에서 다 아주 천박하고 막 아주 정말 그야말로 비열한 인생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아니 여러분 그 국무위원 장관들 이런 그 자리에 뭐 판검사가 되고 나름대로의 전문직을 가지고 그만큼 오는 동안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다 놀러 다닐 때, 남들이 다 여행을 즐길 때 자기네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자식들이 그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그 전문인으로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정말 정상적으로 이게 당선이 됐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으로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할 말도 없는데 고개가 갸웃겨져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진짜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주 와, 정말 너무너무 괴롭죠.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그 모멸감을 주면서 모욕을 하면서 무슨 막 범죄자 다루듯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임기도 4년인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선 3선은 또 잘해요. 아주 재주들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들을 툭툭 던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진짜 이참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때도 진짜 인격적으로도 좀 단련이 되고 이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들도 함부로 하고 아주 민망해서 정말 여러분 이런 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총선에는 다들 제발 국민들이 눈을 떠서 야 저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저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건 말이 아니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월급 주는 거예요. 또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국무위원들 막 그 청문회 그거 할 때 보면 아주 모지락스럽게 그렇게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 넘고 한다 하더라도 63 개선에서 저는 어느 후보 지지 반대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를 지키고 어느 후보가 한미동맹을 지키고 어느 후보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어느 후보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직과 그리고 상식과 법치를 물려줄 후보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거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